자, 이제 9장의 핵심 문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는 그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랬죠. 자, 이것은 사실 이 구형파라고 하는 것이 그쵸, 이렇게 만들어지는 파죠. 이것이 어떤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냐 그러면 뭐 이게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기본파, 그쵸? 풀의 급수에서 기본파, 이런 기본파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고조파들이 합쳐져서 이런 구형파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 구형파에는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을 가진다. 풀의 급수로 얘를 분석을 해보면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의 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2번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 오호, 이거죠.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 기본파와 그쵸? 고조파 이런 것들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던 것이 풀의 급수 또는 풀의 분석 이렇게 얘기하죠. 답은 3번. 비정연파 교류를 나타내는 식은 뭐였습니까? 바로 고기는 직접 구워야 맛있다 그랬죠. 고기는 고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 그래서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야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죠. 1번. 뭐 빼진다 이거보다는 더해진다. 이것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다음 중 비정연파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전기자의 반작용, 철심의 자기 포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현상 이런 것들은 그렇죠? 뭔가 조금 정상적인 거에 좀 반하는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정연파들이 발생되는데요. 회전자기가 발생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 뭐 전기 기기에서 다루지만 이것은 비정연파하고는 관계가 없죠. 거기에 다이오드의 비직선성 이런 것들도 비정연파의 발생 원인이다. 그럴 수 있네요. 자, 주기함수 ft 어떤 주기함수가 있을 때 그걸 풀의 급수 전개식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는 직류분과 그렇죠? 사인파들의 합, 그다음에 코사인파, 사인파 이런 것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n 1에서부터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비슷은 하지만 2에서부터 뭐 이런 것들이 함정이네요. 이것은 옳지 않고요. 3번이 답이죠. 여기에서는 직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렸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풀의 급수에서 직류분은 뭡니까? 직류분은 그렇죠. 풀의 급수에서 이 직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직류분. 그러니까 이 y축 대칭인 함수 뭡니까? 우함수라고 그랬죠. 우자가 y축 대칭인 함수. 이 직류분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함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원점 대칭. 즉 사인파 같은 것이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이 직류분은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죠. 자, 비정연파에서 정연대칭의 조건이 뭐냐? 정연대칭, 뭐 이거는 사인대칭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치? 사인대칭 그려보면 지금 사인파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원점대칭입니다. 원점대칭. 그래서 원점대칭은 기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함수가 원점대칭 또는 사인파 대칭. 그래서 정연대칭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랬지. 정연대칭. 그래서 여기에서의 특징은 어떤 t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함수값과 이쪽 마이너스 t만큼 떨어진 곳의 함수값이 오호 완전히 반대네. 그쵸? 그러니까 t만큼 떨어진 곳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t만큼 떨어진 곳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네. 2번이 바로 정연대칭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죠. 그치? 자, 비정연파에서 여연대칭의 조, 여연대칭은 이제 코사인을 우리가 많이 써먹기 때문에요. 코사인 대칭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이런 그래프. 어허. 얘는 즉 y축 대칭인 여연대칭은 y축 대칭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함수다 그랬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를 우함수, 우자 y축 대칭 이런 함수기 때문에 이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t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t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함수값이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t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t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게 바로
우함수의 성질을 나타내주는 여현 대칭이 되는 거죠. 여현, 코사인을 생각해야죠. 코사인 그래프 생각해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삼상교류 대칭전압 중에서 포함되는 고조파의 상순이 기본파와 같은 것은 이거 뭐 있었잖아요. 여기 뭐 3n, 그죠? 3n 플러스 1, 3n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고조파들을 분류할 수가 있었죠. 그럴 때 기본파와 같은 거, 기본파는 우리가 뭐 제 1고조파다 이렇게 본다고 치면 여기다 n에다 0 대입하면 이런 꼴이 바로 n에다 0을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4, 2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7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파와 같은 거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4, 7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7고조파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가는 고조파. 그리고 이제 3n 이것은 여기 1 대입해 보면 제 3고조파 이런 것들이 영상분에 해당되고 모든 것들이 다 위상이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5고조파 이런 것들은 그렇죠. 여기다가 2만 넣어봐도 5고조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상회전이 반대가 되는 고조파들이 이런 꼴을 만족하는 것들이었죠. 자, 10번 삼상교류 대칭전압에 포함되는 고조파 중에서 상회전이 기본파에 반대되는 거 우리가 3n과 3n 플러스 1, 3n 마이너스 1 이걸 기억하고요.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얘는 뭐 3고조파, 6, 9 이렇게 나가는 이거는 영상분에 해당되는 모두가 다 동일한 상이 동일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기본파와 같은 거였지. 우리가 0 대입하면 1, 4, 7 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요것은 1 대입하면 2고조파, 그 다음에 3 대입, 뭐 2 대입하면 5고조파 이런 것들이 상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역상분에 해당되는 거였죠. 5고조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 다음 중 우함수의 주기 구형파의 풀이의 전개에서 맞는 것은,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우함수 그러면 이거 여현 대칭 그거였죠. 여현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서 상상을 해보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우함수 주기 구형파에서 풀이의 전개에서 맞는 것은 일단은 코사인, 왜냐면 이게 여현 대칭이잖아요. 코사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코사인 성분이 존재한다. 이게 맞고요. 사인은 일단 존재하는 것은 일단은 다 틀린 거죠. 그치? 코사인 성분만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류분 자체도 우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y축 대칭. 그래서 직류 성분과 코사인 성분만 존재한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반파 대칭의 외형파에 포함되는 고조파는 어느 파에 속하는가? 반파 대칭의 외형파. 이거 뭐 개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지만요. 반파 대칭에서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는 홀수 고조파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홀수 고조파만 존재해야 됩니다. 반파 대칭 기억을 해둬야 돼요. 홀수 고조파. 그래서 여기에서는 2, 4, 5 여기 홀수는 5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반파 대칭은 홀수 고조파. 기억을 해둡시다. 13번. 자, 오메가 t가 0에서 여기 오메가 t죠. 0에서 파이까지는 10A고요. 또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얘가 0인 파형을 풀이의 급수로 전개하면 그때 A0가 바로 뭡니까? 직류분이 얼마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직류분. 그래서 이거 원칙적으로 한 주기의 평균값이죠. 그래서 한 주기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그쵸? 요 녀석을 적분해서 또 주기로 나눠주니까 원래 이거 뭐 적분하면 넓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죠. 10파이가 되고 그것을 다시 여기 한 주기인 2파이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2분의 10이죠.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지. 직류분 여기선 5가 답이 됐죠. 14번. 반파 및 정연대칭인 비정연파 전압의 표시식. 자, 반파 및 정연대칭. 반파는 일단 뭡니까? 홀수 고조파만 존재해야 되고요. 정연대칭은 일단은 뭡니까?
사인파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코사인 들어있는 건 무조건 탈락이죠. 코사인 들어있는 거 탈락. 여기도 코사인 탈락.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홀수 고조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짝수 고조파 얘가 들어있네. 얘도 탈락. 남는 것은 3번밖에 없네요. 그쵸? 오, 홀수 고조파에 사인파만 남아있네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그림과 같은 파형을 실수, 후레급수로 전개할 때는 자, 얘를 봅시다. 이 파형 자체를 분석해 보면 여기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우함수입니다. 우함수일 때는 여현 대칭, 즉 코사인항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코사인항. 그래서 사인항은 없다. 맞죠. 그쵸? 코사인항이 없으면 안 되죠. 코사인항만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건 틀렸고요. 모두 있다 아니고 사인 코사인항을 쓰면 유한수의 항에 전개가 된다. 그거 아니죠. 그치? 무한히 사실은 전개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사인항은 없습니다. 이런 우함수에서는. 16번 그림의 외형파 주기함수를 보고 아래 서술 중 잘못된 것을 골라. 이거 원점 대칭인 거 보여야죠. 원점 대칭인 거. 그리고 반파 대칭인가는 반파 대칭은 요거였죠. ft는 마이너스 f의 2분의 주기 t 이렇게 되는 거여서 사실상 여기에서 이렇게 t만큼 떨어져 있는 곳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여기 얘 주기가 지금 여기니까요. 반주기인 여기에서부터 역시 t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의 함수값이 얘네 둘이가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이거 반파 대칭이네요. 자, 반파 대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바로 홀수 홀수차 고조파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기함수 정현 대칭이죠. 정현 대칭이고 그 다음에 반파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현 대칭을 기함수라고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맞고요. 반파 대칭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직류분이 존재하지 않죠. 이 정현 대칭에서는 직류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기수차 정현항의 개수는 0이다. 자, 기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수를 옛날에는 홀수를 기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수차의 정현항의 개수가 0이라는 것은 기수차의 정현항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홀수차, 기수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된 거죠. 자, B사인파의 실효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거 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말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번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한 것의 합의 제곱근 조금 입에 익어야 됩니다.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이렇게 가장 길기도 하네요. 자, 2번이 일단 답이 됩니다. 그래서 실효값은 그쵸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에 합을 한 거에 다시 루트를 씌운 거다는 얘기죠. 제곱근 2번이 답이죠. 자, 18번으로 갑니다. 비정연파 전압 V가 자 여기 기본파고요. 여기 2자 써 있는 거 보니까 2고조파, 얘가 제3고조파 이런 것들이 지금 더해진 상태죠. 이때 실효 전압, 즉 실효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네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실효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루트가 씌워져야 되고 여기 실효값이 100이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제곱하고 여기서도 각 고조파의 실효값을 제곱한 것의 제곱근이니까요. 여기도 30의 제곱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죠. 3번 식 자체가 3번이 답이네요. 자, 전압 역시 이거는 지금 직류분, 그 다음에 기본파, 그 다음에 고조파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역시 실효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직류분 이 자체가 얘는 실효값입니다. 그리고 얘는 루트 2로 나눈 12 실효값이죠. 여기도 12 실효값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여기도 12 실효값 이렇게 되면서 이것은 지금 400이 되죠. 400. 400은 얼마? 20의 제곱이니까 20V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0번 갑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자, 이 D가 얘가 14V고요. 14V.
그리고 여기 최대값 요것이 48 루트 2 그리고 R값이 25옴인 전류의 실효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네요. 자, 이거 각각을 분리해야 되니까 여기 직류분 있죠? 얘가 직류분에 해당되는 실효값은 그대로 전류 자체는 14를 25옴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치? 이게 직류에서의 실효값이고요. 교류에서의 실효값은 그러면 뭡니까? 루트 2로 나눠준 48이 그렇죠? 실효값을 걔를 역시 25로 나눠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체 실효값은 그럼 뭡니까? 각 실효값의 제곱에 합을 한 뒤에 제곱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이 최종 답이 되는 거지. 이걸 구해보니까요. 2.5 값이 나오네요. 2.5A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1번 외형파 전압 VT가 자, 다음과 같이 기본파 2, 3 고조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외형률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외형률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외형률은 기본파의 실효값이죠. 기본파의 실효값분의 자, 분자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바로 전체 고조파의 역시 실효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 외형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얘가 기본파죠. 기본파의 실효값은 지금 1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 고조파의 실효값은 루트 그쵸?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그러니까 5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이걸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답은 3번이 되죠. 3번 0.5가 나오네요. 계산해보면 0.58 정도가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값을 해야 되니까요. 0.5가 일단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기본파의 80%인 제3고조파와 60%인 5고조파를 포함한 전압파의 외형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일단 기본파의 80%라고 그랬으니까요. 어차피 비율을 계산하니까 전체를 우리가 100으로 잡아버리면 제3고조파를 80으로 잡으면 되고요. 그치? 그리고 5고조파의 실효값을 60으로 잡아버리면 어차피 둘의 비율이니까 이걸 구해주면 되죠. 이걸 구해보면 이것이 지금 여기가 100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1이 되겠네. 1.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번. 23번 다음 전류와 전압의 짝 중에서 유효 전력 P가 가장 적은 것은 자, 전력은 우리가 여러 개의 고조파가 섞여 있을 때는 같은 것끼리만 곱해야 되는 거죠. 그치? 같은 것끼리만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쵸? 얘는 여기 위상이 30도 차이 나는 거지. 여기는 그쵸? 주파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효값이 루트 2분의 100이 되고요. 요 녀석의 실효값도 루트 2분의 5가 되면서 거기에 코사인 30을 해줘야죠. 둘의 위상차가 30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 얘기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여기에서도 식을 쓰자면 루트 2분의 200이 되고요. 거기에 역시 루트 2분의 0.5가 되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요. 위상차가 30도 나니까 코사인 30 뭐 이렇게 아무튼 식을 세워주는데 3번을 가봤더니 여기가 뭡니까? 이 둘이 사실은 이제 다르죠. 이것은 둘이 같은 파다, 같은 고조파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얘랑 둘이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무조건 뭡니까? 이건 0이 나온다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유효한 전력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쭉 살펴봐도 같은 고조파끼리 곱해야 되는데 여기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가장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4번 자 V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I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여기 얘는 같은 그쵸? 고조파끼리네요. 그럴 때 이 사이의 전력 자 된 거죠. 먼저 요 둘 사이에서의 전력 구하면 되니까 얘도 자 루트 2분의 10이죠. 실효값이 얘도 곱하기
루트 2분의 2에다가 이 둘의 위상차가 요거 60도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60을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또 전력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4를 해야죠. 여기도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자, 역시 이 둘의 위상차는 90도에서 45도를 뺀 45도의 위상차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코사인 45도 이렇게 한 뒤에 그 전력들을 얘는 더해주면 됩니다. 둘이 더해주면 그래서 더해보니까 얘는 5 플러스 루트 2가 나오나요? 그래서 얘는 6.414 값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25번 15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생겼을 때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을 구해봐라. 그렇다면 이 전류에서의 시효값을 우리가 구하고 거기에서 어차피 저항에서 소비되는 것이 평균 전력, 유효 전력이니까요. 저항값을 이제 고려해 주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상 이거의 시효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직류분은 자체가 시효값입니다. 그리고 14.14를 루트 2로 나눈 값.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7.07을 루트 2로 나눈 값을 제곱해야죠. 시효값은 각 고조파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시효값을 구하는 거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금 10이 되고요. 이걸 계산해 보면 여기 제곱해야지. 얘가 5가 되니까 5의 제곱, 10의 제곱, 5의 제곱.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루트 150이 나오네요. 루트 150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지금 유효한 전력이죠. 유효한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전력, 유효 전력은 이제 i제곱 r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끝난 거죠. 루트 150을 제곱하고 저항 여기에 10만 곱해주면 되니까 1500이 되겠네요. 그렇죠? 150에다가 10을 곱함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26번 대칭 3상전압이 있다. 한 상에 Y전압의 순식값이 쭉 이렇게 주어졌네요. 기본파 여기 3고조파 여기가 5고조파에 해당되는 것들. 그럴 때 성상 및 선간전압과의 비가 얼마냐 그 얘긴데요. 이것은 우리가 성형결선상의 상전압을 뜻하는 말이에요. 성상. 그래서 상전압과 성간전압의 지금 비를 구하라 그 얘기죠. 상전압과 지금 성간전압의 비를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전압과 성간전압의 어떤 차이를 생각해 보면 자, Y결선에서 그렇죠? 여기 Y결선에서는 여기 3고조파가 여기를 흐르죠. 여기를 흐르게 돼서 이 상전압에는 제 3고조파까지 고려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둘에 나타내는 이 선간전압에서는 여기에는 3고조파 전압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접지를 보통 하게 되기 때문에 3고조파가 이렇게 그렇죠? 영상분 흐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선간전압에서는 이 3고조파 전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전압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3고조파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때의 시료값을 한번 구해보면 얘를 루트 2로 나눈 그렇죠? 1000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500이 되겠죠? 500의 제곱 여기는 100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상전압의 시료값이고요. 선간전압은 자 여기에서 뭡니까? 3고조파 얘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1000의 제곱 더하기 여기 5고조파 100의 제곱 한 건데 또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에 비해서 얘는 루트 3배를 또 해줘야죠.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 그쵸? 상전압의 얘가 루트 3배가 되는 거니까 루트 3 VP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전압에서도 여기가 지금 한 상의 전압이니까 거기에 루트 3배를 해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얘가 0.65가 나오네요. 2번입니다. 자, 27번 다음 변압기 결선에 있어서 잼 3고조파가
발생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접지식이 필요하죠. 델타가 들어있으면 델타 속에서 3고조파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YY로만 결선되어 있는 이때 제3고조파가 발생된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R이 10이고요. 오메가 L이 5고 오메가 10분의 1이 30인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서 기본 파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 Z1과 제3고조파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 Z3는 각각 얼마가 되겠냐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자, 기본 파에 의한 합성 임피던스는 이 오메가가 사실 뭡니까? 기본 파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제3고조파에서는 이 오메가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주파수가 3배가 되는 거죠. 오메가 속에는 2파이F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3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도 3오메가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 기본파에서는 이것들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루트 여기는 10의 제곱 더하기 이 둘은 뭡니까? 차를 이용해야죠. 그렇죠? 5-30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기본파죠. 제3고조파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는 저항은 이제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여긴 10의 제곱이 그대로 가되 아하,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3배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3이 곱해진 값이니까 3이 곱해져서 아하, 15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이제 3이 곱해지니까 아하, 여기도 즉 분모에 3이 곱해지는 셈, 즉 3을 나눈 값으로 그렇죠? 3을 나눈 값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제곱한 것이 제3고조파에서의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이것은 뭐 10이 되니까 요거 5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루트 125가 되고요. 그쵸? 125가 되고 얘는 계산해 보니까 루트 725가 되네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자, 29번 비정연파 교류의 N차죠. 비정연파 교류의 N차 고조파에 직렬 공진을 일으킬 조건을 구해봐라 그랬네요. 우리 보통 우리 오메가 L과 그렇죠.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공진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직렬 공진. 여기에서는 N차 고조파니까 여기 N이 곱해지고요. 여기에도 오메가 앞에 N이 곱해진 이게 맞춰질 때 공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럴 때 이 녀석을 지금 C에 관해서 풀었네요. 어떻게 주면 됩니까? 요 C가 얘랑 둘이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풀어보면 C는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뭐 우선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N 오메가 L 이렇게 내려가서 이 정리해주면 N제곱 오메가의 제곱이네요. N제곱 오메가의 제곱 L분의 1 이것이 직렬 공진을 일으킬 조건이 되겠네요. 요거 기억합시다. N차 고조파에서 직렬 공진이 일어날 조건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에 오메가 앞에다가 역시 N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9번까지 살펴봤고요. 역시 다음 강의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